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로빈스 시즌 3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1,000원짜리 판매, 아메리카노 1,000원에 지금 행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 판매한 결과와 지금 저가 시장에 대해서, 시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전반적으로 중저가 시장, 저가형 시장이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어디를 꼽습니까? 뭐 규모로 보면 네. 저기 백다방, 네. 컴포즈, 컴포즈, 메가커피. 메가커피. 메가커피가 이제 매장 수는 제일 많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벤티라는 네, 벤티라는 브랜드도 있고. 원래 이 컴포즈에 있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네. 컴포즈의 전신에 있던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만든 네. 회사. 또 네. 벤티도 이번에 크게 나오고 네. 그 정도가 지금 저가 시장을 형성하고 네. 있고. 또 이제 이디야 같은 게 약간 매장 수가 점점 줄어들고 네. 없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이디야 커피는 이제는 저가 커피라고 보지 않고 중가라고 봐야겠죠. 네, 예. 중가라고 보고. 저가로 한정해서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이제 3대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네. 그죠? 네, 이런 세 가지인데 지금 전반적인 소비 성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저가 커피가 꽤 판매가 되니까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저가 어떻게 커피라고 그 이름을 명하기보다는 네. 그냥 커피 시장이 저가 커피다. 메인스트림이 메인스트림 바뀐 거죠? 바뀐 겁니다. 네, 저가로 이제 네. 생활 음료가 돼버리면서 그렇죠. 누구나 손쉽게 네. 1,500원, 2,000원이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커피 시장이 돼버린 거죠. 커피 시장이 저가 커피라고 특정하기보다는 그냥 커피 시장이 그 저가 커피가 커피 돼버린 거죠. 거죠. 예. 상대적으로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그 중대형 브랜드들은 이제 4,000원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네. 가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브랜드들은 이미 그런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공간을 소비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말이 이제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네.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스타벅스 커피라고 이름이 써져 있었거든요. 네, 네. 요즘에는 커피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뺐죠. 스타벅스만 있죠. 스타벅스. 예, 예. 던킨 도너츠도 던킨만 있고. 그러니까 커피 파는 게 아니라 이 굿즈를 팔고 다른 것으로 이제 영업을 하겠다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를 먹으러 가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스타벅스로. 공간을 즐기러 가는 네, 거죠. 네. 그 문화를 향유하러 가는 거고. 네. 세계적으로도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네. 스타벅스 주가가 너무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CEO 교체되면서 다시 20%, 30% 올라갔는데 이걸 뭐 나타나냐면 지금 스타벅스 그만큼 어렵다. 네. 어려운 거 세계적으로도 어렵다. 커피 시장 자체가 어렵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저가 커피 시장은 우리나라만 사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저가 커피가 우리나라만 해당되냐면 네. 뭐 외국은 원래 저가 커피니까 원래가 가격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제 거품이 많이 빠져버렸다. 뭐 그렇죠. 예, 뭐 그 테이크아웃 해가면 뭐 유럽도 싸고, 네. 뭐 일본도 그렇게 커피가 비싸지가 않아요. 네. 도토리 커피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에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거품이 많았던 커피가 이제 거품이 빠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소비 성향은 이미 이제 저가형 시장이 주류가 됐다 이렇게 주류가 됐죠. 이제 네. 경기 침체와 이제 안 좋아지니까 더 이제 뭐 찾는 거죠. 좀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이제 조금 더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맛있는 커피를 먹겠는데 그리고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커피가. 거의 이제 좀 좋은 시절이 좀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품질적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그 저가 커피들의 품질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부스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네.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벤티를 제외한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저가들이 아라비카를 사용을 해요. 로부스타를 뺐나요? 로부스타는 원래부터 넣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원래부터 안 넣고 벤티라는 업체도 이제 인도네시아 로부스타를 20%, 15%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어보면 이제 로부스타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야.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처음에 그 세팅을 할 때 가격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벤티의 담당자랑 제가 좀 많이 통화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맛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 다크하고 쌉싸름하고 바디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큰 벤티 컵에 넣어서도 밀리지 않는 걸 찾다 보니까 이게 그 로부스타가 세팅이 된 거지. 이게 가격적인 부분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가격 때문에 넣지는 않아요. 지금 로부스타 가격이 지금 브라질 육박하잖아요.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때문에 로부스타를 넣었다, 맛 때문에 로부스타를 넣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품질을 얘기하자면, 좀 제가 얘기하자면 뭐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를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거를 맛을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소비자가 몇 년 전만 해도 저가형 커피가 되게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백다방이라든가 이런 거 한두 잔 먹으면 한두 모금 먹고 그냥 버리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맛이 괜찮더라고요. 상향 평준화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목해야 될 회사 중 하나가 이제 메머드 커피를 제가 원탑으로 뽑는 이유는 거기는 이제 지금 서머플랜 자동화 설비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자동 기계. 그 스타벅스에서 쓰는 기계랑 똑같은 기계예요. 어떻게 보면 전자동 머신. 머신인데 이제 스타벅스가 위탁을 해서 서머플랜사의 거를 미스트렐라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매장에 비치해두고 쓰는 건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전자동이 이제 들어가요. 서머플랜사에. 그러면 이제 유지도 그렇고 맛의 균열함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메머드 커피가 치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서머플랜이라는 전자동 머신을 자동화를 제일 먼저 것. 그러니까 커피 바나다는 행보가 좀 다르게 가는데 이제 그 무인으로 가잖아요.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카페의 어떤 생리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인은 조금 힘들거든요. 그분 나름대로 또 사업하고 계시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나오겠죠. 그럼 우리 같은 개인 로스터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 중저가형 커피를 어떻게 바라보고 원론적인 얘기인데 대응을 해야 됩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제 커피를 팔아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아서 수익을 얻으려면 하면 안 되고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 거기에 맞춰서 짜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질문, 개인 로스터리도 저가형 커피를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가격은 1,500원, 2,000원 선에 맞춰야죠. 맞춰서 팔아야 된다. 맞춰서 팔아야 된다. 품질 수준은 어떻게 해요? 품질 수준은 더 좋아야겠죠. 그 기존 더 저가형보다 프랜차이즈보다 품질은 높게 가야 되고 가격은 맞춰야 된다. 용량은 그 백다방 기준으로 백다방 18원에서 2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원 크게 가야 된다. 거기에 맞게끔 용량도 크게 해야 되고 커피 수준도 그들보다 높아야 되고 또 가격도 맞춰야 된다.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남아요. 그 로스터리 샵은 덜 남는다는 거니까 수익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가게의 위치라든지 로케이션마다 다 틀리니까 다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잔수가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달리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트렌드는 해야 되는 트렌드. 해야 된다. 장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결국에는 시장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가 커피를 먹는 사람들과 그냥 시그니처 메뉴를 먹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시그니처 메뉴가 꼭 필요하다. 시그니처 메뉴를 해라. 꼭 해라.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가게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있는, 차별할 수 있는 건 시그니처 메뉴밖에 없거든요. 시그니처 메뉴 개발해서
이 매장만이 줄 수 있는 매장만이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밸류를 갖고 있어라. 네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부분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익성 개선 방안. 수익성 개선은 네. 이제 뭐 스타벅스 방법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굿즈를 팔거나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지 그게 먹히는 거잖아요. 개인 로스터들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아이템입니다. 네. 네. 굿즈를 팔기에는. 굿즈 파는 건 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어쨌든 그 매장에 대한 네. 호감도와 애정도가 있어야지 그걸 그렇죠. 사는 게 가능하죠. 솔루션이 이제 시그니처 메뉴 판매해라. 네. 몇몇 업체들은 그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나가 있어요. 나온 거고. 프리츠랑 뭐 이런 네. 이런 업체들은 네. 그 개인 로고를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예, 예. 그걸 하나의 브랜딩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브랜딩이 된 업체들은 그게 가능한데 일반 개인 로스터들은 쉽지가 않죠. 네. 네, 동네 로스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로스터들은 네. 시그니처 메뉴를 메뉴 팔아야죠. 팔고 시그니처 메뉴 만들고 원두를 팔고 원두 팔고 네, 원두 판매. 팔아야 되고 원두 판매해라. 꼭 팔아야 되고 원두 팔아야 되고 원두 판매는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원두를 팔고 나머지를 매장에서 쓰면 되니까 네네. 그런 이제 재고 부담은 훨씬 좋죠. 그렇죠. 네, 네. 네. 원두 팔아야 되고 원두 팔고 또 뭐 온라인도 해야 되나요? 온라인도 무조건 해야 온라인 되고 판매해야 되고. 온라인 판매해야 되고 또 그 드립백도 해야 되고 드립백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다양한 뭐 향커피를 하든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다양화해야 되겠네요, 결론은. 그렇죠. 방법이 없죠. 다양화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네. 이제 미끼다. 미끼 상품, 유인 상품이 돼야 되고 되고 그걸로 이제 소비자가 들어오게끔 하고 네. 들어왔을 때 이제 다양한 콘텐츠나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해서 제가 수익성을-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 여기서 한 블럭 떨어져 있는 걸어서 예. 한 5분 정도 가는 예, 매장의 예, 커피가 예. 3,500인데 엄청 맛있어요. 네네. 여기 백다방이 있어요. 네. 컴포즈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 그 일반 학부모들이 모였을 예, 때 예. 실제로 사례들입니다. 예, 예. 5분 걸어가서 저기서 네. 먹을까 하고 예. 제안을 하면 예. 열의 9은 안 가. 안 가. 야, 근처에서 먹자. 가까운 데서 예, 가까운 데서 먹자. 야,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구나. 네. 명확한 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렇죠. 되는데 네. 지금 파는 벌써 넘어갔어요. 돌아섰다. 돌아섰어요. 저가형으로 가자. 저가가 예전에는 맛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될 거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맛도 예. 잡혔는데 뭐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처럼 직접 로스팅을 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전략이 가능한데 그 받아서 쓰는 개인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네. 이제 너무 무책임한 말 같아가지고 정말 좀 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저가 커피를 하면 사실 네. 받아 쓰는 업체에서는 네. 하면 안 돼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 네. 계산기를 수익성이 확 줄어드는데. 계산기를 네. 두드려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퀄리티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퀄리티를 계속 높여야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고소. 새로 신생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처음부터 이제 거기에 맞게끔 가격 세팅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그 유지하고 있는 네. 업체들은 괜히 1,500원, 2,000원 이거 하면 그 수익성이 엄청 타격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기존 가격을 뭐 3, 4천원짜리 유지하고 1,500원짜리 새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또 저가격이라고 또 내놓을 수 그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네. 1,500원으로 유입을 해가지고 네. 기존 손님들을 그대로 받으면 네. 마이너스가 돼요. 네.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을 1,500원 해가지고 유입시켜도 예. 따져보면 예.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요. 객단가가 네. 낮아지니까. 예. 파이는 커지는데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런 되고 업체인 경우에는 저가형을 하면 하지 안 말아라. 되죠. 네, 하면 안 예. 되고 그걸 계산기를 잘 두드려 봐야 돼요. 그들을 봐서 남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그 기존 업체인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새로 로스터리는 오픈하는 저기 카페라든가 로스팅을 직접 하는 로스터리 카페라든가 이런 그 경쟁력이 확보된 원가와 경쟁력이 확보된 업체에서는 시도를 해라. 그렇죠. 이 얘기네요. 네. 예. 자, 오늘은 저가 커피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과 또 로스터리 카페, 일반 카페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로빈스 외관 모습이고요.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쭉 들어왔더니 실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픈한 지 며칠 안 된 그로빈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키오스크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방인 것 같습니다. 머신이 2개가 있네요. 오른쪽에